네, 안녕하세요. 코딩 생각을 현실로 대구 카톨릭대학교 전수빈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장을 시작을 할 건데요. 저번 주에 여러분들 약간 튜토리얼 형식으로 파이썬 그냥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파이썬에 대해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이썬 공부를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왜 파이썬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전공자도 아닌데 왜 우리 비전공자인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되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밍 과목을 배움으로써 도움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약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100%다 이해를 시키지 못할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강의를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좀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질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아시죠? 스티브 잡스 모르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은 프로그램을 공부해야 한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네, 바로 밑에 대답이 나오죠.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저도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로만 따져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 듣는 학생들 분들이 대부분이 아마 1학년 아니면 2학년 학생들일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이 굉장히 주입식 교육이 굉장히 많죠.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고 그 해답만 제대로 진행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주입식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할 텐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프로그래밍도 굉장히 이런 일에 대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이 프로그래밍은 그 개발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알 수 없는 문제들에 많이 봉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을 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또 문제가 10개, 뭐 100개씩 생길 때도 있고요. 이렇게 알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하려면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것들을 못 쓸 수도 있고요. 새로운 방법을 내야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배워왔던 거를 조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이렇게 수많은 알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배웠던 거를 변형하고 조합하고 아니면 새로운 해결 방법을 만들고 이런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도 하는 말이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게 제가 말한 부분이랑 어떻게 보면은 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 말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밑에 있는데 나는 컴퓨터 아이고, 프로그래밍이 미술이나 역사와 같은 교양 과목으로 채택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1년 정도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 말에 동의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거든요. 전공자가 아니래도
최소한 1년 정도는 교양 과목으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학교도 아마 1년 이상 아마 교양 과목으로 소프트웨어를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들이 뭐 불만을 가질 수도 지만 이런 불만을 좀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파이썬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열정적으로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굉장히 쓸만한 언어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제가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나와 있는데 비전공자에게 프로그래밍이 왜 필요한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앞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논리적인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 상승. 네, 논리적인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 상승. 그리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상승한다. 앞서 설명을 드렸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동안 배워왔던 문제들을 변형을 좀 시켜야 되고 조합도 해야 되고 이런 상상력과 창의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이 굉장히 많이 상상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협동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많이 향상된다고 했죠.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협력해서 개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약간 뭐 모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죠. 이거는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지만 프로그래밍도 이런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뭐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의논을 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하면 내 의견을 또 제시를 해줘야 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협동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전공 그리고 개발자만의 기술이 아니에요. 예, 제 생각에는 한 10년 너무 기나? 5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전공이나 개발자만의 기술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컴퓨터 전공자 그리고 전용 개발자들만의 기술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야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의학, 생물학, 물리학, 수학, 통계, 경영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모든 과들이 이런 IT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접목을 시켜서 그 자기네들의 커리큘럼을 좀 변형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공자들만의 기술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분야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움으로써 전혀 실을 볼 게 없습니다. 득될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배워보시고 나중에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고요. 그 뭐 예를 한번 몇 가지 들어드리면 뭐 이거는 좀 네, 보시면 일상이나 학교 생활에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뭐 숙제가 제가 교양 과목들이 어떤 과목들이 나오는지 요즘에는 제가 그 학부 생활을 마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떤 수업이 어떤 수업에서 어떤 숙제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숙제를 줄 수도 있죠. 뭐 디즈니와 이런 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디즈니와 관련된 기사들 중 최근 1년 동안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기사들 목록을 조사해 오시오. 이렇게 숙제가 나가면 여러분도 어떻게 할까요? 일단 컴퓨터를 켜겠죠. 그리고 네이버나 구글 사이트를 오픈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검색을 하겠죠. 이거 하나하나 다 검색해야 되고 그리고 이 수많은 기사 중에 어떤 디즈니에 대해서 어떤 그 분야가 관심이 가장 많았는지 이거를 분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자료의 양이 너무나 방대하고 이거를 종합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코딩, 그러니까 이런 오늘 이번에 배울 파이썬 이런 프로그램을 배우면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간단해져요. 여러분들이 10시간 아니 뭐 일주일 걸릴 작업을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 사실이거든요.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뭐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10년간 발간된 문학 서적 종류와 분야를 분석하고 각 분야별로 출판된 서적 10개씩 조사해 보시오. 이런 거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막할 것 같죠? 근데 이런 것들도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진짜 간단하게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자료, 요즘에는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공개가 돼 있거든요. 이런 공개된 자료들을 사용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돼요. 프로그램을 배움으로써 이런 자료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졸업하고 회사를 가게 되면 이런 일들을 많이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뭐 자료 조사해 와라, 뭐 조사해 와라, 어떤 거 분석해 와라.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단순한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들을 이런 프로그래밍 좀 알고 있으면 진짜 뭐 야근까지 하면서 막 2, 3일, 일주일씩 걸릴 작업들을 여러분들 진짜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상사는 생각했죠. 이 정도면 얘는 일주일은 걸리겠구나. 최대 2주일은 걸리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과제를 내주죠. 과제라고 하면 일을 주죠.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으면은 이거를 하루 만에 끝내고 일주일을 놀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업무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놀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배워서 진짜 굉장히 많은 그 효율적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어,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뭐 수긍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수업을 좀 함으로써 이거에 대해서 좀 수긍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어려운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쉽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안 가져왔는데 지금 지금 보시면 여기 파이썬인가 왜 파이썬인가 라고 나오죠. 파이썬 뭐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파이썬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워요. 진짜 뭐 C 언어가 100이라고 하면은 파이썬은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진입장벽의 얘기고 프로그래밍이 쉽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언어에 비해서 쉽다는 거지 이게 프로그래밍 자체가 쉽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파이썬을 쉽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은 이제 보시면 가장 인간다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사실이거든요. 이 밑에 예제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if라는 단어 아시나요? 만약에. 그리고 여기 보면 3이 있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if가 있고 여기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in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리스트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냥 고식대로 해석해 보면 만약에 만약에 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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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1, 2, 3, 4 1, 2, 3, 4 중에 있으면 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랑 같은 뜻이에요. 만약에 3이 1, 2, 3, 4 중에 여기 안에 요 3이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밑에 뭐예요? 프린트. 여러분들 프린트 뭐예요? 출력하다죠? 출력해라. 요거를 출력해라. 3 is in the list. 요거를 출력해라. 라는 의미거든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다른 언어에 비해서 이 정도면은 진짜 직관적으로 진짜 사람 거의 대화하는 수준으로 쓴 거예요. 진짜 쉽거든요. 문법이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제가 1장에 얘기 드렸죠.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랑 대화하는 언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컴퓨터랑 대화하는 언어 중에서도 이 파이썬은 정말 쉬운 단계에 속해요. 굉장히 쉬운 언어에 속하는 거고 외울 문법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파이썬은 간결하고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뭔가 내가 생각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고 간결하고 빨라요. 이 세 가지가 통합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전문적으로 보면 그 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도 쓸 수 있고요. 일상생활에 쓸 수 있고 전문적으로 보면은 뭐 웹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머신러닝. 이거는 뭐 머신러닝에는 뭐 딥러닝도 있어요. 딥러닝 요즘 많이 들어보죠? 인공지능, 그리고 그래픽, 학술 연구.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한 생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그러니까 전문적인 분야에서도 되게 두루두루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하나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이썬을 배워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그림은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굉장히 작은 노력으로 큰 효율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지고 온 거고요. 여러분들 뭐 이런 교양 수업 중에 뭐 이런 그래프 그리는 수업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솔직히 저런 통계 쪽이나 아니면 경영 쪽에 그래프 많이 그리겠죠. 그래프 그릴 때 여러분들 엑셀 작업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데이터 가지고 와서 그래프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똑같은 그래프 100번씩 그려야 되고 이런 단순 노동 작업 되게 많죠. 이런 것들 코드로 파이썬으로 짜면 한두 줄로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1시간 걸릴 작업을 1초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이거 보면 코드 되게 많아 보이는데 되게 어려워 보이죠?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 코드 한두 줄이면 다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이런 멋있는 그래프도 되게 많이 그릴 수 있어요. 그 그래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좀 모두들 도전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해봤던 분들은 이 파이썬이 되게 쉬울 거예요. 왜 이렇게 쉽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많이 해봤던 사람들이랑 그 갭이 많이 안 느껴질 정도로 쉬운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페이지 넘길 때마다 계속 도전을 해봐라, 쉽다,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게 왜냐하면 한 중간고사 이후부터 약간 포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이 발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거고요. 빨리 오프라인 수업이 좀 돼서 이게 코딩, 프로그래밍 수업은 실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습 시간에 혼자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배울 때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좀 알려주고 도와줘야 좀 많은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 언어, 그러니까 영어, 뭐 일본어, 중국어 같은 경우 언어는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실력이 많이 늘죠. 이 프로그래밍 언어도 많이 하면 할수록 시간이 점점 늘거든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면 더 빨리 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프라인 하면은 실습 때 조교들이 와서 여러분들 도와주고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혼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막히면 혼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혼자서 해결을 하다 보면 좀 짜증이 나죠. 잘 안 되는데 내가 혼자 찾아봐야 되고 왜 이렇게 오류 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오프라인 수업이 좀 돼서 여러분들 그 실습을 좀 같이 저랑 조교들이랑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이거는 정말 저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이게 이 실습 수업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빨리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 코딩 생각을 현실로 이 수업의 목표는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예요. 코딩, 코딩 생각을 현실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를 그 코딩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게 이번 학기 수업의 목표거든요. 어떠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떠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내용을 코딩을 통해 해결을 하는 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제 이번 학기 수업의 목표입니다. 요것만 되면 여러분들 파이썬 많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많이 갈라지는데 지금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에 이러고 찍고 있는데 지금 수업할 게 워낙 많아가지고 어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문제가 하나 나오죠. 반지름의 값을 입력받아서 자동으로 원의 넓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요런 간단하게 요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지름 값 입력받아 반지름 값 가지고 원의 넓이 구할 수 있죠. 뭐예요? 반지름 곱하기 3.14예요.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계산기로 여러분들 뭐 수식으로 풀 수 있죠. 뭐 반지름이 3이면 넓이 구하라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14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뭐 요 값이 계속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반지름의 개수가 막 10,000개예요. 그럼 10,000개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안 되죠.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세 줄, 세 줄로 만들면 간단하게 원의 넓이 입력하면 원의 넓이가 그렇게 나와요. 이런 숫자 계산은 못하죠, 여러분들. 할 수 있는데 계산기 필요하죠.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딩을 통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울 거니까 솔직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뭐 배우는 건 별거 없어요. 배우는 건 별거 없는데 좀 잘 몰라도 좀 따라와 보세요. 따라와 보시면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좀 느끼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파이썬을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은 뭐 파이썬 문법을 배우는 건 없어요. 뭐 배우는 건 없고 그 파이썬을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작업 모드에 대해서 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주석에 대해서 배울 거고 간단하게 문제 풀이를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썬의 작업 모드에는 쉘 모드랑 그 다음에 그 코드 편집기 모드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선 쉘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 쉘 스크립트 환경이라고 해서 이런 명령어 프롬프트 환경에서 이제 그 파이썬 명령어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이 명령어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를 GUI 형식으로 많이 이용하지만 그 리눅스 같은 그 서버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쉘 환경을 많이 쓰거든요. 물론 윈도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쉘 환경을 제공을 해줘요. 제공을 해주지만 아마 이거를 써보신 분이 몇 명이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그 코딩을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간단한 뭐 수식이나 이런 거를 하기엔 편하지만 여러분들 복잡한 코드를 작성할 때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직관적이지만 좀 수정도 쉽지 않고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쉘 스크립트를 쓰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코드 편집기를 사용해서 어떤 그 파이썬 명령어나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죠. IDE를 이용해서 코드를 편집하고 편집된 코드를 바로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말하죠. 그래서 IDE를 보통 이용해서 이런 코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는데 아마 앞으로 수업도 계속 이걸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IDE 이용해서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코드 편집기 모드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실습 때 더 자세히 설명 좀 드릴게요. 이 IDE 사용법은 제가 이전 시간에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사용법이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면 일장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뭐 이렇게 코드 편집기 모드 활용이 있는데 이거 다 한 번씩 해보셨기 때문에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편집기 모드는 이렇게 런, 그다음에 디버그, 스탑, 케어, 세이브, 뷰티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런이 뭐예요? 실행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안에다가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이렇게 프린트 헬로 파이썬 A는 10, B는 20, 프린트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작성된 코드에 대한 결과가 여기 런을 런을 이용해서 실행을 하면 결과가 여기 30 밑에 인풋 쪽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보시면 프린트 그다음에 헬로 파이썬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런을 눌러보면 이렇게 헬로 파이썬이라는 그 문구가 프린트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A에다가 10을 넣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 20을 넣습니다. 요거는 이제 A나 B는 변수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변할 수 있는 값을 저장해두는 어떤 특별한 그 인풋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요거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시간, 그러니까 다음 장, 3장 때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그냥 변수가 이런 걸 하는 거구나 라고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A라는 그 문자에 10, 그러니까 정수 10을 저장해 두는 거고요. B라는 문자에 20을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A랑 B는 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A 변수에 10, B 변수에 20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A는 10이 되고 B는 20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여기 헬로 파이썬을 지우지 않고 지우지 않고요. 네, 프린트하고 한번 A를 출력해 볼게요. A를 출력하면 어떻게 되냐? 보시면 10이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프린트하고 B를 한번 또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10, 20이 출력이 되죠. A랑 B를 프린트했을 때 10이랑 20이 출력이 돼요. 만약에 여기다 뭐그 밑에다가 A는 뭐 30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게 코드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요. 지금 모든 프로그래밍은 다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읽으면 되거든요. 프린트 헬로 파이썬 하면 헬로 파이썬이 출력이 됐죠. 그 다음에 A에다 10을 넣고요. 그 다음에 B에다 20을 넣었어요. 그럼 지금 현재 A는 10, B는 20이 들어간 상태죠. 그래서 프린트 A를 하면 당연히 10이 출력될 테고 프린트 B를 하면 당연히 20이 출력이 돼요. 근데 그 밑에 A에다가 30을 넣어줬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변수 A가 10이었는데 30을 다시 넣어줬으니까 A는 3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다시 출력해보면 이런 식으로 30이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위에 처음 A에는 10을 넣었으니까 10이 출력되는데 그 다음에 A에다가 30을 넣었으니까 32 30을 출력하면은
30일 출력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된다는 것만 좀 이해하시고 각각 변수에 값이 들어간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변수는 또 3주 차에 배울 테니까 요런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동작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또 하나 한번 해보면 프린트 a 플러스 b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a에는 최종적으로 30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b에는 뭐가 들어가요? 2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뭐예요? 30 더하기 20이 되겠죠? 그거에 대한 결과를 프린트 출력해라 라는 의미예요. 다시 실행을 해보면 50일 출력이 되죠. 네. 뭐 어떻게 보면 쉽다면 쉽다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빨리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꾸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도 풀어보고 실습도 해보고 과제도 해보고 해보시면 금방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작업 모드는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파이썬의 제일 기초인 그 주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석이 뭐냐면 여기 정의가 있죠. 주석이란 하고 정의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 실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실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코드 중간중간에 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첨부하고 싶을 때 이 주석이란 걸 사용을 하거든요. 주석이 왜 필요하냐면 그 코드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코드 해석이 가능하게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드를 작성을 하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여러분들이 다시 보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코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코드를 작성했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코드에 주석을 달아서 각 주석에 그 코드에 대한 설명을 달아주면 그 코드를 보는 사람들이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주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같은 경우에 잠시 또는 임시로 실행하고 싶지 않은 코드를 주석 처리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관여하지 않게 함.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쭉 작성하다가 좀 사용하고 싶지 않은 코드 부분을 잠시 임시로 좀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주석을 이용해 가지고 그 코드를 잠깐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런 이 두 가지 그 필요성 때문에 여러분들 주석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주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줄 주석이랑 그다음에 여러 줄 주석이 있거든요. 한 줄 주석 같은 경우에는 그 코드 앞에 이렇게 샵으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시면 쉬울 텐데 한 줄만 주석 처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레디우스 그리고 15 그러니까 15라는 값을 이 레디우스에 넣었어요. 근데 이 위에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에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아니네요. 이 My First Python 프로그램이라는 그러니까 이 전체 코드에 대한 그러니까 뭐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내 첫 번째 파이썬 프로그램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 설명을 이 코드에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그리고 주석 표시를 하고 뒤에 이렇게 글씨를 쓰면 한 문장이 한 줄이 전체가 코드에 포함되지 않아요. 코드에 포함되지 않고 작성이 되고 보시면 그 밑에 또 샵하고 그 서클에 대한 넓이를 구한다 라는 그런 설명을 이 밑에 코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작성해 놓고 있죠. 그 다음 밑에 주석에는 그 서클에 대한 원의 넓이를 출력한다 라고 코드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각각 주석을 하나 둘 세 개를 작성을 해서 각각 코드에 대한 설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코드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 어떤 설명문을 작성하고 싶을 때 주석을 사용을 하고요. 한 줄 주석은 한 줄만 주석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코드 앞에 이렇게 샵만 붙여주면 됩니다. 샵만 붙여주면 되고 그래서 전체 코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죠. 총 8줄인데 공백폭 8줄인데 보시면 그 파이썬 그 컴파일러에 그 인식되는 코드는 이 두 번째 줄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안 지워지냐? 보시면 요 두 번째 줄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 다섯 번째 줄이랑 여덟 번째 줄 요거랑 요거 요 세 개만 컴파일러가 인식을 해서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오른쪽도 똑같아요. 그 오른쪽도 뭐냐 하면 이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주소 작성할 때도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 왼쪽이랑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 보시면 요 부분이 다르죠? 요 부분. 요 부분. 보시면 여기 3.14 곱하기 3.14 앞에 여기다가 이렇게 샵을 넣은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샵을 이렇게 넣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레디우스 뒤에 이 곱하기 3.14가 적용이 안 돼요. 주석 처리가 됐기 때문에 코드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만 반지름에 대한 결과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드 작성하다가 나는 이 반지름 곱하기 3.14 말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의 결과를 한번 보고 싶다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런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뒤에 내용을 뭐 지우면 돼요. 이렇게 3.14를 지우면 되지만 지우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을 출력해도 되지만 이렇게 실행해도 되지만 이 뒤에 나중에 3 곱하기 3.14라는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거든요. 간단한 코드에서는 바로 기억이 나겠지만 여러 줄 코드일 때는 이게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뒤에 무엇을 썼는지 남겨놓되 그 코드를 반영하고 싶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를 해서 삭제를 한다는 거, 이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석은 그냥 어떤 코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포함하고 싶지 않은 코드를 주석 처리를 해서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고요. 여러 줄 주석은 아까는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주석이 되었지만 여러 줄 주석은 여러 줄을 한 번에 주석을 시킬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코드가 무엇이냐면 Z에 100을 놓고요. 그 다음에 X에 100을 놓고 Y에다 200을 놓고 Z는 X 플러스 Y, X 플러스 Y에 대한 그 값을 출력하는 거죠. 출력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 3, 4, 5번 라인 이 코드를 실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Z만 출력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이 세 개의 줄을 다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해서 X는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100. 이거를 그냥 제가 코드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Z는 100, 그 다음에 X는 100, Y는 200, 그 다음에 Z는 X 플러스 Y, 그 다음에 프린트하고 Z 이렇게 했죠. 이걸 출력하면 X 플러스 Y에 대한 값이 300이 출력이 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 요 세 줄을 적용하지 않고 요 Z의 값만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이제 여러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합으로 처리해서 주석 처리하면은 요 세 개가 적용이 안 되겠죠? Z에 100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 줄 한 줄 주석을 해도 되지만 여러 줄을 한 번에 주석 처리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쉼표, 그러니까 다운표 밑에 있는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면 다운표 밑에 있는 쉼표 있죠. 쉼표를 이렇게 세 개를 넣어주고 내가 주석하고 싶은 처음과 끝에 내가 이 세 개를 하고 싶으면 처음이랑 끝에 이렇게 쉼표 세 개를 넣어주시면 이 세 개가 한 번에 주석 처리가 돼요. 이렇게 여러 줄을 주석할 때는 쉼표 세 개를 쓴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100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적용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석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습이나 과제를 할 때도 뭐 코드에 대한 설명을 주석으로 작성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숙제가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각각 코드 한 줄 한 줄에 대한 여러분들 주석을 넣고 싶으면 여기 Z가 뭐냐? Z는 뭐 Z에는 100을
대입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x에는 값 100을 대입한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코드 한 줄 한 줄에 주석을 넣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아마 숙제를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주석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시다가 뭐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다 하시면 이렇게 주석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좀 그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석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드 직접 실행하기인데, 지금 보시면 코드 직접 실행하기인데 원의 넓이 계산하는 코드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보시면 이거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원의 넓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반지름이 15이고 15인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거거든요. 반지름 15인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원의 넓이 A는 15 곱하기 15 곱하기 3.14, 이렇게 하면 끝나죠. 네,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거를 코드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그냥 바로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하고 반지름이 15 곱하기 5 곱하기 3.14,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그 3.14를 넣어주시면, 실행을 해주시면 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706.5, 반지름이 20인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나요. 이렇게 끝나는데, 이거를 지금 보시면 되게 어렵게 이렇게 출력을 했죠. 보시면 이렇게 변수에다 하나씩 넣어서 반지름 넣고 원의 넓이 구한 다음에 구한 원의 넓이를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변수를 하나씩 대입해서 넣고 있는데, 이렇게 변수를 넣는 이유는 나중에 그 변수 쪽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넣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15 곱하기 15 계산기처럼 쓸 수가 있어요. 계산기처럼 쓰면 그냥 끝나는데, 나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그 반지름이 15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면, 반지름을 입력받아서 원의 넓이를 구하라. 반지름을 입력받은 후에 원의 넓이를, 원의 넓이죠,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 반지름 자체가 입력을 받아야 되죠. 15 정해지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변수에다가 어떤 입력받은 값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쓰는 게 이 변수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레디우스라는 반지름이라는 변수에 15를 넣었지만, 여기에 15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입력하는 인풋 값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인풋 값이 들어가서 여기에 15도 넣을 수도 있고 20도 넣을 수도 있고 100도 넣을 수도 있고 200도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좀 제가 예제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제로 보여드리면 보시면 마우스가 어디 갔냐, 레디우스를 그냥 R로 할게요. R은 뭐 인풋,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이거는 지금 그 키보드로 입력을 하나 받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R, 레디우스라는 변수에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키보드의 값을 넣겠다는 얘기예요. 이 넣은 값을 이용해서 그 서클에 에어리어 오브 서클을 그냥 AC로 할게요, 변수를.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3.14,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입력받은 이 값을 이용해서 원의 넓이를 구해요. 구한 값을 다시 이렇게 출력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보시면 출력을 해볼게요. 에어리어 오브 서클하고 땡땡 한 다음에
원의 넓이에 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 지금 출력이 안 되죠. 이게 뭐냐면 지금 입력하라는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내가 반지름 값을 입력을 해야 돼요. 뭐 10을 넣어볼게요. 10을 넣어보면 이렇게 에어리어 뭐 서클 해가지고 10, 반지름 10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인풋 입력하는 값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실행 중에 바뀌는 어떤 값을 저장하고 싶을 때 이 변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는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값들은 모두 변수에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3장에 배울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래밍은 없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래밍은 없고,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서 어떤 값을 저장해 두고 그 변수를 이용해서 출력값도 만들어내고 다른 계산도 하시면 됩니다. 이 원의 넓이라는 변수도 지금은 이제 프린트 하나만 써서 별로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원의 넓이를 이 프린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라인, 또 다른 코딩에서 이 원의 넓이를 이렇게 또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마다 원의 넓이를 구하면 되게 불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10번째 라인이랑 12번째 라인에서 원의 넓이를 또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라디우스 곱하기 라디우스 3.1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또 곱하기 3.14 이렇게 하면은 계속 써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불편을 좀 감수하기 위해서 이 변수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원의 넓이를 값을 사용하고 싶을 때 그냥 요거만 가져다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변수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변수 사용 방법은 3장부터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 잘 안 되시더라도 뭐 정 궁금하시면, 제가 말한 거에 대한 내용이 좀 부실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면은 질문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코드는 이제 변수를 사용해서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숙제 나가는 것도 한번 변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간단하게 문제 몇 개를 할 거거든요. 요것들이 지금 시작 크기 계산하는 거랑 원리금 계산, 그 다음에 한정 금액, 요게 아마 여러분들 그 실습 문제로 나갈 거예요. 나갈 건데, 제가 하는 거 그대로 한번, 제가 어떻게 문제를 풀이하는지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 실습이랑 그다음에 과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피자 크기를 계산하는 문제죠. 한번 읽어봅시다. 친구들과 피자를 주문하였다. 피자의 지름이 45cm이고 8등분이 되어 있다고 할 때 피자 한 조각의 넓이를 구해보자. 이거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피자 한 조각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피자의 넓이를 구하셔야겠죠. 피자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넓이를 구해서 그 넓이를 8등분을 하면 한 조각의 넓이가 나오겠죠. 근데 피자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예요. 근데 여기 피자의 지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지름이 45cm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 변수를 넣을 때 지름은 영어로 디아미터거든요. 는 45죠. 그 다음에 지름을 구했으니까 반지름을 구할 수 있죠. 반지름은 디아미터 나누기 2 하면은 반지름 구해지죠. 그죠? 45에 나누기 2 하면은 반지름이 구해져요. 그 다음에 넓이 어떻게 구해요? 피자라고 해봅시다. 피자는 레디우스 곱하기 레디우스 곱하기 3.14 하면 피자의 넓이가 나와요. 넓이 구했죠? 그래서 보면 한 조각의 넓이를 구하는데 8등분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피자를 그냥 8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슬라이스 이게 맞나? 슬라이스 오브 피자 하면은 피자 나누기
파라면 한 조각의 넓이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하나하나 생각을 하셔서 코딩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뭐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뭐 그냥 한 번씩 해보신다 생각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어, 보시면 코드 이렇게 작성했죠. 디아메터는 45, 레디우스는 나누기, 그 다음에 피자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그 다음에 슬라이스 오브 피자 8조각, 넓이를 8조각으로 나누면 되니까 피자 나누기 8하면 이렇게 슬라이스 오브 피자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조각에 그 한 조각의 그 넓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잘 문제를 잘 이해하시면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요거를 코드로 옮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건데 한번 제가 푼 문제를 한번 보시고 한번 보신 다음에 문제랑 한번 잘 대입을 해보세요. 대입을 해보시고 아 이렇게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수를 대입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구나, 이 순서대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보통 순차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순차적으로 하면 돼요. 745 8등분 한 조각 넓이니까 맨 처음에 1차적으로 피자의 넓이를 구해야겠죠. 근데 피자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려면 반지름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3.14인 건 알죠? 곱하기 3.14, 그러니까 피자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 곱하기 3.14인데 지금 요 반지름을 모르는 거잖아요. 반지름을 모르니까 반지름은 여기 나와 있는 지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지름 나누기 2로 하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 구해졌으니까 넓이가 구해졌죠. 그 다음에 피자 한 조각 하면은 뭐야, 지금 피자가 8등분이라고 했으니까 한 조각은 피자 넓이 나누기 8을 하면 한 조각 크기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좀 순서를 잘 정해서 그러면은 일단은 피자 한 조각 넓이를 구하려면 그 피자를 8등분을 해야 되는데 우선 피자의 넓이를 구해야겠구나. 피자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더니 피자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인데 반지름은 여기 지름이 나와 있네. 지름을 가지고 반지름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순서가 정해지죠. 우선 지름부터 알아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한 다음에 보시면 지름 구하고 반지름 구하고요.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조각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어렵게 풀어낼 수가 있고 꼭 밥 아저씨처럼 참 쉽죠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이건 진짜 쉬운 겁니다. 진짜 쉬운 건데 처음 하니까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자꾸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내가 나중에 보면 이거는 진짜 누워서 똥 먹겠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네, 다음 문제로는 저축 후 원리금 계산하기인데요. 원리금이라는 게 그냥 뭐예요? 그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원리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은행에서 1년 이자율로 3.25%의 이자 상품을 제공하는데 거기서 500만 원을 저축한 후에 1년 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1년 후에 돌려받게 되는 원리금은 얼마인가 하는 문제인데 엄청 쉽죠. 그냥 5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이자 어떻게 계산해요? 0.0325를 곱하면 값이 나오겠죠. 이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걸 코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참고를 해야 될 게 이자율이 3.25%예요. 근데 그 파이썬에서는 그 퍼센트를 백분율의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요. 그냥 문자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3.25는 0.0325로 항상 표기를 하셔야 제대로 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코드로 짜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죠. 50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곱하기 0.0325 이렇게 하면 바로 값이 나오는데 요거를 코드로 변경한 그 변수를 이용해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글로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 그 과제 제출하실 때는 실습이나 과제 제출하실 때는 이렇게 한글을 쓰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다 변수는 영어로 쓰셔야 제대로 동작을 하고요. 요거는 그 코드 좀 그 DCU 코드 상의 문제이긴 한데 앞으로도 여러분들 코딩할 때는 이렇게 한글을 쓰시는 것보다 영어로 쓰시는 게 더 가독성이 높아요. 나중에 이렇게 한글을 쓰시면 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변수는 영어로 써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변수를 이용해서 하면 원금은 500만 원, 그다음에 이자는 원금 곱하기 0.0325, 그다음에 원리금은 원금 더하기 이자, 이런 식으로 원리금 계산이 되죠. 이렇게 변수로 지정하는 이유는 계속 설명을 드렸죠. 아까 변수는 변하는 값이죠. 프로그래밍 중에 이 값을 제가 마음대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이렇게 원금을 요거를 이렇게 500만 원을 지우고 여기에 input이라고 쓰시면 원금에다 직접 값을 입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행 중에 키보드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00만 원을 쓰면 그거에 대한 원리금이 나오고, 한번 그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작성을 한번 해보면 맨 처음에 뭐 그냥 원금을 A라고 할게요. A는 500만 원, 그 다음에 이자는 그냥 I라고 할게요. 인터넷 치니까 A 곱하기 0.0325, 그 다음에 원리금은 AI라고 할게요. 원금 플러스 이자. 그래서 프린트 AI 하면은 똑같이 결과가 나오겠죠. 이거를 A를 이제 인풋으로 바꿔주면 내가 키보드 입력하는 게 나와요. 이렇게 깜빡깜빡 되죠. 그래서 내가 입력한 어떤 값 100만 원을 입력하면 100만 원에 대한 뭐야 이거, 이거 인풋 잘못 썼네요. 나중에 다 배울 거니까 지금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100만 원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100만 원에 대한 결과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어떤 변하는 값을 이용할 때 변수를 사용하는데, 계속 그냥 다음 시간에도 설명할 거지만 그 전에 좀 익숙해지시라고 제가 계속 이렇게 변수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변수를 사용을 할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다음으로 환전금액 계산하기인데요. 그냥 그 해외여행을 위해 뭐 150만 원을 준비했는데 150만 원을 미국 달러로 환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달러 현재 환율이 1135원인데, 달러죠, 달러. 1135원인데 150만 원에 대해서 몇 달러로 환전할 수 있나? 무진장 쉽죠? 그냥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냥 150만 원에 100만 원 맞나? 나누기 1135 하면 현재 내가 받아야 될 달러가 나오겠죠? 이건 수식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수식으로 바꿀 수가 없으면 여러분들 프로그래밍도 할 수가 없어요. 수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기본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뭐 이거 쉬우니까 뭐 못하시는 분도 없을 테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할 수 있죠. 바꿀 수 있죠. 그래서 1321달러가 나오는 거고요. 이걸 변수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한국 돈 150만원, 달러 환율 1135원. 그래서 한국 돈 나누기 달러 환율 하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영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영어로 보면 뭐야, 한국 원 150만원, 그 다음에 환율 뭐라고 할까요? 환율을 1135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달러 환율 결과 달러로 하면은 원 나누기 트렌드 힌트 하면 어떻게 될까요? 150만원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트랜스폼이 아니라 익스체인지로 하는 게 좋겠네. 어쨌든 결과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요게 들어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그 그냥 이 숫자를 구분하기 쉽게 하라고 이렇게 그냥 약속되어 있는 문자인데 요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 파이썬 버전에는 파이썬 이게 3.몇으로 돌아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버전에는 좀 이게 인식이 제대로 안 되네요. 요거는 최신 버전에만 적용이 되고 지금 이 버전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버전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우리 지금 그 과제 시스템에도 아마 이게 적용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아마 최신 버전 파이썬에는 이게 아마 적용이 될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요 숫자를 구분을 해주 사람들이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구분자를 넣어주는 거고 나중에 그 프로그래밍 될 때에는 요 사이에 요거 얘네들을 빼서 프로그래밍을 해줘요. 근데 이 파이썬 버전이 아직 이거를 인식이 안 되나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뭐야? 아무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에 2장 발표할 내용의 끝이고요. 실습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드릴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여기 제가 지금 풀어준 3개 시작 크기 계산하기, 원리금 계산하기, 그 다음에 환전금액 계산하기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 실습을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실습을 푸시고 과제도 한번 해보세요. 그 실습 자료는 제가 따로 준비해서 그 게시판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 풀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